첫 번째 순서입니다. 작가이자 책방 연희 운영자이신 구선아 작가님의 조선여자 나의 석의 구미유람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구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반갑다 이러기도 하시고요. 또 수원 야행의 좋은 날씨이기를 기대해봅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작가님과 한번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글도 쓰시고 책방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글 쓰는 게 책방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역으로 책방 운영이 글 쓰는 게 도움이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둘 다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읽는 일은 결국 이제 쓰는 것으로 귀결되기도 하고 또 쓰려면 또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책방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책을 만나거나 새로운 작가, 독자분들을 만나는 게 제가 글을 쓰는데 또 많은 이제 소재를 찾게 되기도 하고 영감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희님께서 작가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는 여러 책을 쓰셨다고 하시는데요. 책방 운영자답게 책방 관련 책도 쓰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꽃의 파리행을 쓰시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책방을 운영하기 전부터 이제 도시나 동네에 대해 관심이 무척 많았었고요. 책방을 운영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도시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서울이나 아니면 뭐 수원, 경주, 부산, 제주 등 한국에 있는 도시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근대 도시에 부터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의 도시의 근간을 이제 만들고 그 흔적들이 지금 동시대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대 도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되게 그 근대 도시와 문화의 이야기가 많은 작가들의 소설이나 수필, 시 그리고 뭐 노래, 가사 이런 데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혜석이라는 작가의 글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 꽃의 파리행을 독립출판하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지금 보면은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작업이 변경되었나요? 그 꽃의 파리행은 그 나혜석 작가의 이제 구미유람과 관련된 수필들을 모두 모은 이제 책인데요. 그런 근대 도시에 관련된 수필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출간되기 1년 전부터 그 자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모았었고 이게 한자와 근대어가 되게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읽기에는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매끄럽게 읽기 위해서 뭐 약간의 번역, 해석 작업을 했었고요. 그 개인 작업들이 모이니까 꽤 이제 노트북에 한 폴더가 꽉 차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깝다 나만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립출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출판을 준비를 하고 2019년 그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이걸 선보이려고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책방에서 인쇄만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그래서 표지 디자인을 제가 해서 2개 중에 되게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알비라는 출판사 대표님이 책방에 놀러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표지를 하나 골라달라.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내일 모레 인쇄가 들어갈 건데 한번 뭐 같이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거 우리 출판사에서 내고 싶다. 그래서 되게 빨리 그 진행이 돼서 결국 그 다다음 주 이렇게 출간이 되고 국제도서전에는 이제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독립출판으로 하는 것보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좀 빠르게 작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작가님이 책 한 권을 출간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원은요, 나혜석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이 마련되기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혜석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아마 나이석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원 시민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혜성은 일단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였고, 그리고 여성 운동가였고, 독립운동도 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고요. 많은 수필과 그리고 칼럼을 쓴 컬럼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설과 시도 남겼고요.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구미유람,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구미유람자, 구미유람 뭐 여행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수원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했고, 뭐 도쿄에서 미술 공부를 했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게 되게 기념비할 만한 일인데요. 최초의 전업 화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고 그림을 판매하고 그것으로 본인의 생활을 유지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뭐 미술 화실도 꾸리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댓글에서 우리 구선아 작가님 반갑습니다. 근대도시화 수원 기대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OSR님도 꽁미님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벤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이벤트는요. 토크살롱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분의 저자 친필 사인 도서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소통해드리면은 이벤트로 한 분 한 분을 제가 직접 제 마음대로 뽑아서 도서 증정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댓글 많이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작가님 이야기에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꽃의 파리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네. 그 꽃의 파리행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꽃이라는 단어가 나혜석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 예술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리행은 실제 프랑스 파리,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도시인 파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나혜석이 정말 본인의 이상향으로 삼는 어떤 삶과 도시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꽃이 파리행이란 제목은 나혜석이 짧은 수필을 쓴 그 수필 제목인데요. 그 제목을 가지고 와서 책 전체의 제목으로 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나혜석 관련된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조금 더 나혜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이는 사진은 그 나혜석이 결혼 후에 만삭의 몸으로 연 첫 번째 개인전입니다. 1921년에 이제 매일신보와 경성일보라는 신문사 후원으로 열게 된 개인전이고요. 유화 70점이 개인전에서 선보였다고 합니다. 최초의 여성 유화 개인전이었고요. 첫날만 관람객이 5,000명이 넘었고 그림도 20점이 실제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정말 최초라는 수식어가 여러 면에서 붙은 나혜석 작가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가족 사진입니다. 앞에 양장과는 정말 사뭇 다른 한복 입은 사진이죠.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이 1920년에 김우영 변호사, 외교관이자 변호사인 그 결혼식 사진입니다. 이때 서울 정동교회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도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청첩장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 외에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뿌린 게 아니라 신문 광고로 실었다고 해요. 한 일주일 정도 본인 결혼식 광고를 싣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남편 김우영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제 오른쪽이 오늘 조금 더 깊게 얘기할 구미유람을 떠날 때의 사진이에요. 보면 모자와 코트 그리고 워커라고 하죠. 지금은 그 신발 그리고 모피 목도리까지 그때 여성들로서는 정말 그 패션으로서도 앞서가는 그 신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나혜석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어떤 신여성의 대표로 계속 그
실제 생활, 학교 생활, 그리고 뭐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이 신문에 짧게 가십처럼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 파리에서 유학할 때의 사진이에요. 단발을 하고 양장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조선에서와 다른 모습으로 파리 생활을 했었고요. 나혜석은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남편은 독일에서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유람 중에. 그리고 나혜석이 직접 본인 그린 자화상이에요. 파리 유학을 다녀온 후에 그린 그림이라 그 이전에 그린 그림과는 조금 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사진은 조선미술전람회에서 4등을 한 작품인데요. 나혜석은 여성 화가로서 최초로 조선미술전람회 1회부터 입상을 했고 계속 11회까지 18점의 그림을 출품을 했습니다. 나혜석이 그린 그림 몇 장을 함께 준비를 했고요. 이게 수원 강가를 그린 그림이라고 하고요. 다음도 수원 8경 중에 하나인 서호를 그린 그림입니다. 다음도 수원의 엄마와 아들, 누군가를, 그러니까 풍경화나 인물화를 대부분 그렸고요. 건축화도 많이 그렸습니다. 다음 그림부터는 이따 조금 후에 구미유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댓글에서도 댓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또또잉님께서 나혜석 작가님은 여자로서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 안수희님께서는 당시에 파리를 가실 수 있었다니 너무너무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라고도 하셨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우리 수원 태생이라니 수원 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셨던 첼시님도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댓글 달아주시면서 써니님도 그림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네, 그 나혜석이 구미유람을 1년 8개월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떠나기 전에 본인의 심정을 쓴 수필과 그 1년 8개월 동안의 수필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재구성해서 엮었고요. 그리고 조선에 돌아와서 느낀 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책에 실린 글 같은 경우는 조선에 들어와서 1년 반 정도 후에 쓴 수필까지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엮었고요. 그 구미유람에서의 이야기는 나혜석이 직접 본 도시 구경한 모습, 관찰한 모습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미술관과 박물관을 정말 도시마다 정말 빼놓지 않고 모두 그 관람을 했어요. 아무래도 미술 공부를 하러 떠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화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 생활과 재밌는 건 그 도시의 여성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 도시를 관광하고 살면서 느낀 점들이 각 도시마다 이렇게 글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정말 우리 오우햇살님 말씀처럼 나혜석님이 그리신 수원의 모습은 지금 봐도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실제로 보긴 했지만 그 당시에 느낄 수 없었던 모습까지 그림으로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러면 몇 개의 나라와 도시를 어떤 경로로 다닌 건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15개의 나라를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27년 7월에 부산을 떠납니다. 부산을 떠나서 기차로 이제 경성, 하얼빈, 만주를 거쳐서 러시아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관광을 하고 폴란드와 그리고 베를린, 파리를 경유를 해서 스위스 베른에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유람을 하고요. 다시 프랑스 파리로 돌아와서 프랑스 파리에서 8개월간 정착을 하고 미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독일 베를린, 그리고 이탈리아의 밀라노, 베니스, 피렌체 도시도 다녀오고요.
그리고 영국의 런던,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거쳐서 미국은 정말 횡단을 해요. 미국은 뉴욕, 워싱턴, LA, 하와이까지 모두 미국에 유람을 하고 배로 일본 요코하마로 들어와 도쿄에서 다시 부산으로 오는 여정을 1년 8개월 동안 거칩니다. 1927년 7월에 부산을 떠나서 다시 부산에 돌아온 게 29년 3월에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도 정말 엄청난 여정과 15개국을 돌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지금도 1년 8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어떤 목적으로 다녔는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다녔나요? 나혜석이 혼자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남편 김우영이 외교관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본 외무성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 외무성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복지죠. 복지로 여비를 마련해줘서 해외 유람을 가게 됐고 독일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 남편이 나혜석에게 같이 갈 것을 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떠나게 됐고요. 그 목적은 나혜석이 수필에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꽃의 파리행에도 실었는데요. 잠깐 그 목적을 살펴보면 그 나혜석이 한 글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안심을 주지 못하는 4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둘째, 남녀간 어찌하면 평화스럽게 살까? 셋째, 여자의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넷째, 그림의 요점이 무엇인가? 이 4가지가 본인 생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그 궁금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리에 가서는 본인이 2가지 고려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 곳에 머물며 파리 살 때 입선이라고 할까? 또 하나는 남편을 따라 여러 나라의 인정 풍속을 구경할까였다. 하지만 그 본인은 돌아올 때 보니 후자를 취하였고 단시일 내에 그 모든 나라 도시를 본 게 본인한테는 다 습득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사실 딱 명확하게 말하면 그림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의 유명 화가들이 있었고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는 정말 예술가 지금도 유명한 예술가들이 피카소나 당시에 파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고 싶었겠죠. 네. 네, 자, 저희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좋아하는 그림도 보고 미술 유학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엽근이로서 어떤 나라 또는 어떤 도시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도 또 궁금해집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한 나라 한 나라가 정말 재미있게 작업을 했어요.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여행 루트와 별반 다르지 않고 내가 지금 여행을 떠나서 그 나라에 갔어도 갈 법한 미술관 그리고 거리 그리고 볼 그림들 공원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재미있었던 건 더 흥미롭게 봤던 건 아무래도 가장 많은 기록이 된 파리였고요. 파리 다음에는 러시아와 이태리였습니다. 그 러시아가 흥미로웠던 건 그 이 안에서 모스크바를 보면서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레닌 묘에도 가고 광장에도 가는데 제가 러시아에 한 10년도? 12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루트와 진짜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레닌 묘지를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줄을 섰었는데 1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 묘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섰고 했던 모습이 너무 오버랩되면서 그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똑같구나 라고 놀라면서 작업을 했었고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유수의 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계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을 이제 나혜석이 보면서 놀라워하는데 저는 사실 이태리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저도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못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얼른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마음도 듭니다. 지금 저희가 댓글을 보면은요, 우리 꼬미님께서는 신여성 중에 신여성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 오후 햇살님께서는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여성, 남성을 떠나서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별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깨어있으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수희님, 오햇살님, 꽁미님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벤트는요. 작가님 저희 저자 친필 사인 도서를 드릴 예정인데 요거는 지금 요 책이 나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랜덤으로 증정이 되기 때문에 3일 동안 토크살롱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어떤 책이 나갈지 모른다는 거 미리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댓글 많이 올라오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벤트 꼭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혜성님은요, 파리의 애착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파리라는 곳을 생각하면 자유롭고 무언가 예술가들이 모여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피카소나 그리고 뭐 브라크, 마티스가 그 시대에 직접 파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뭐 피카소는 유명한 화가였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당시에 파리의 한 거리에는 예술가들이 직접 아카데미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혜석도 그 아카데미 한 곳에서 뭐 이제 수련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파리가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필뿐만이 아니라 그 유람을 하면서 세계 도시의 모습을 그림으로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앞서서 수원과 약간 그런 그림들을 나에서 그림을 봤는데 그 세계 도시를 그린 그림도 몇 장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여기 그림부터는 이제 세계 유람을 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대부분 파리에 정착을 해서 그린 그림들도 있고 돌아와서 그린 그림들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8개월간 체류를 하면서 매일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녔고 야수파 화가인 비시에르라는 화가 화실에서 수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글에서는 그림 연구소라고 칭하면서 연구소를 드나들며 봤던 뭐 화가의 모습, 모델의 모습, 그들의 생활상, 그들의 하루 일과 등도 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수파 화가인 그 선생님 밑에서 수련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유람을 떠나기 이전에는 현실적 리얼리즘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다면 이 이후에는 조금 화풍이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페인 해변의 그림이에요. 스페인 해변에서 직접 해수욕을 하고 시가지 중간에 정말 이렇게 뻥 뚫린 바다가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는 모습도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도 지금 스페인의 그림이고요. 이 그림이 꽃이 파리행 표지 그림이에요. 그 제목 때문에 파리의 그림인 줄 많이들 아시는데 스페인 항구의 그림이고요. 무언가 유람, 떠나서 머물고 다시 정착하는 이런 이미지들과 가장 잘 어울려서 표지 그림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도 이제 유럽의 한 성을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외국 한국과는 다른 그 건축의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건축화도 되게 많이 남겼습니다. 네, 이런 그림들이 있고 이제 무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관이나 아니면은 뭐 무용이나 연극을 하는 극장도 많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많이 안 보여졌다가 최근에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 소장품 안에 들어있던 나혜석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 유람을 갔다 와서 그린 그림이기는 한데요. 그 환영전 작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환영전은 수원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정조의 초상화를 모시고 어떤 제사를 올리는 이런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작약의 모습을 그린 풍경화입니다. 네. 정말 JS님 말씀처럼 그림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만 자아내게 하는데요. 또 우리 럭키님께서는 당시 유럽인들은 낯선 아시아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느꼈을지 굉장히 궁금해진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어떤 시선으로 뭐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유럽인들 그 당시에는 유럽인들 사이에서 아시아인이 정말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 수필에서 보면은 나혜석이 거리를 그 해외 도시에서 거리를 지나가다가 동경인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만나는데 다른 도시에서 만났던 사람을 여기서 다시 만난 장면을 너무 반갑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럽에서는 정말 아시아인을 보기도 힘들고 이렇게 만나니 동경 사람이지만 너무 반갑다라는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이방인의 시선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나혜석은 조금 다른 게 외교관의 아내였고 그것도 고위직 외교관의 아내였죠. 그리고 영어와 일본어는 정말 정말 능통하게 구사를 했었고 놀라운 건 이 1년 8개월 동안 독일어와 불어도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능통했기 때문에 아시아인이지만 조금 더 이방인보다는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도 드러나 있지만 정말 고위직들, 정치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으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오찬을 즐기고 저녁 식사를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하는 모습들도 드러나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 우리 국어도 잘 못해서 약간 연계 국어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나혜성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나 싶습니다. 우리 첼시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혜성님의 평가는 어떠한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었나요? 세계적까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나혜석은 일단 한국에선 최초의 서양화가로서 많은 업적들을 이뤘지만 서양화가보다는 여성운동가, 페미니스트로서 먼저 현대에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미 학교를 다닐 때 조혼을 비판하고 첩이라던가 그 시대의 조선 사회에 있었던 많은 가부장적인 문제를 드러낸 경이라는 소설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떤 결혼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의 로맨스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 후에 남긴 이혼 고백서라던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어떤 그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그런 칼럼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먼저 도드라지면서 페미니스트로서 먼저 다시 조망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되게 재밌다기보다는 놀라운 지점은 그 어머니가 된 감상기를 발표를 합니다. 첫 아이를 임신을 하고 그 출산 후 1년 정도 육아를 한 상태에서 하는데 그 모성은 그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죠. 그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발언이었고 그 본인의 사랑스러운 아기를 엄마를 갉아먹는 악마다라고까지 되게 극단적으로 칭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정말 그 아이들 여러 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보다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했었고 그러면서 모성은 가꿔지고 나중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공론화되고 있고 비판도 받고 다시 여성들에게는 지금은 사실 당연하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페미니스트적 관점의 글들
먼저 사회에서 조망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로서 재능은 정말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그 화가로서의 재능이나 어떤 소설가, 시인으로서의 여성 예술가로서의 삶이 다시금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요즘에도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 옛날 옛적부터 좀 지켜오시고 지내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깜짝 놀랄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재훈 키님께서도 한 발 앞서갔던 작가였네요. 멋지십니다. 라고 하셨고, 박지현님께서는 잘 몰랐던 정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지내왔고 이렇게 멋지신 분도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꽃의 파리행을 보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지금 현 시대 여행 장소와 별반 다르지 않고 나혜성님의 예술, 문학, 문화적 지식도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 보면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그냥 관람자로서가 아니라 연구자의 시선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그 도쿄에서 서양화를 전공을 했지만 당시로서는 컬러 도록을 보는 것조차 힘든 시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 예술가들의 그림과 그 화가들의 배경과 그 사회적인 역사까지 알고 있을까라고 놀라운 지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유럽의 3대 그래서 보면은 유럽의 3대 화랑이 있으니 파리 루브르,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이 세 군데의 미술관을 지칭을 하면서 이 미술관에서 어떠한 작품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 가지고 온 작품도 있고, 어떤 화가의 그림들이 있는지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점들이 되게 재밌고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보면서 각 미술계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 본인의 감상을 남기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미술을 3분파해서 본인이 이제 설명도 합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1은 보수파로 혁명 전의 전통을 보수하려는 기술보다 구상을 중요시하는 파요. 제2는 동서양 미술의 장점을 취하여 자기화하려는 비교적 진보한 파. 제3은 극히 소수로 구성파 예술을 민중화하려는 파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모스크바 외에 뭐 레닌그라드 파며 각 지방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짧게는 뭐 하루 이틀, 그러니까 파리 외에는 사실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문 게 아닌데, 이 정보와 지식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선에서 떠나오기 이전부터 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출발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에 가는 기차 배 안에서, 그리고 숙소에서 정말 아까 전에 진짜 언어 신동이라고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단어를 계속 외워요. 그 이유가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본인이 직접 읽고 싶고, 신문에 난 기사를 직접 읽고 싶고 하는 그 어떤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김문숙님께서는 신여성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수원을 대표하는 나혜석의 글과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나눠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갑돌님께서 갑돌님께서는요, 나혜석 거리를 가보았지만 그런 분인지는 이제야 알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러신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가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달팽이님 요 댓글 제가 꼭 읽고 싶어요. 엄청 똑똑하셨네요. 시대를 잘못 태어나셨나 하는데 지금 태어나셨으면은 아마 큰 자리 있게 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드릴 질문은요. 세계 각국의 여성을 관찰한 부분도 책에 실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시, 그러니까 뭐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등 각 도시에 갔을 때 그 여성의 생활상 그리고 뭐 옷차림,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글로 남겼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고정관념, 영국 사람은 이렇고 뭐 일본 사람은 이렇지, 그래 미국 사람은 약간 다른 나라보다 진취적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부분들과 되게 대부분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재미있었고 몇 군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잠시만요. 책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영국 여성에 대해서 쓴 부분인데요. 진실하고 쾌활한 영국 여성. 영국 여자를 처음 볼 때는 퍽 교만해 보이고 교제하기가 어려울 듯하지만 얼마를 지내보면 다른 나라 여자에게서는 맛볼 수 없는 친절미를 느끼게 된다. 그 친절이 언제까지든지 계속되어서 외국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로 편의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성과 내구력이 강한 것은 놀랄만하다. 일반적으로 젊은 섹시들도 가볍고 방정맞음이 없고 진실하고 침착하여 책임감이 강하다. 따라서 규율이 바르고 복장 같은 것도 클래식한 풍이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미국의 젊은 여성들을 보고 쓴 부분이 있어요. 미국 젊은 여성들에 대하여라는 부분 중에 일부인데요. 어머니는 여러 가지 모임을 주최해서 여러 사람을 가정에 모으고 또는 무도장에 딸과 동반하여 참석해 여러 사람과 접촉할 기회를 준다. 이 시기가 되면 섹시들은 하이스쿨 시대에는 보지 못하던 몸 장식을 하고 모임에 참석하여 자유롭고 선명하게 담화를 주고받는다. 그러나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이래도 응 저래도 응 하는 조선 섹시와는 과연 다르다. 그러한 기회마다 남자친구를 얻는다. 그러나 어정어정 집까지 찾아가는 우리네 섹시와는 달라서 자기 집으로 찾아오기를 기다려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함께 외출을 한다. 외국에서 알기는 남녀의 교제가 너무 자유로운 것 같다고 말을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의 엄격한 감독 아래서 교제를 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그 조선 여성의 삶, 조선 여성의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뭐 지금으로 보면 라이프 스타일과 약간씩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지점들이 책을 보면 그 책 작업을 할 때 되게 재미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우리 댓글을 보니까 한송희님께서 나혜석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문화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문화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나혜석의 초창기 소설이나 어떤 여성으로서 깨어있는 눈을 가지게 된 건 아무래도 집안의 어떤 분위기와 집안의 뭐 여러 가지 일들이었어요. 이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이 전부 다 겹쳐 있는데 나혜석의 그림 능력을 알아보고 도쿄로 유학을 추천하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그 오빠의 영향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그 시대에 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혜석이 그 경희라는 소설을 발표할 때 아까 뭐 조혼과 첩 얘기 등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집안의 영향 때문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버지가 들인 첩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그리고 나중에 들인 첩은 나혜석과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어린 여성과 아빠와의 관계를 보면서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에서 초창기의 소설과 나중에까지 이어지는 어떤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여성은 인형이 아니라 한 인간이다. 라는 어떤 가치관들이 많이 생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점은 글과 어떤 수필과 소설, 칼럼에서는 이런 여성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많이 드러나는데 그림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경화와 뭐 인물화, 건축화 등이 많아서 글과 텍스트 창작을 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창작열을 불태웠다고 보입니다.
네, 정말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렇게 멋지신 분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려한 생을 사셨던 나혜성님께서는요, 구설수에 많이 오르기도 하셨고 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구설수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뭐 7, 80년대 그 영화로도 나왔었고 하는데 파리에서 머물면서 남편 김우영과 절친했던 그 최린과 이제 어떻게 지금 불륜 관계죠. 불륜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게 조선에 돌아와서 문제시가 돼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에서 그냥 정말 이혼을 하거나 하지 않고 이혼 고백서 아까 얘기한 이혼 고백서라던가 그 남자는 그 남편도 사실 따로 만나는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기생도 집으로 들이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시 되지 않고 왜 여성들에게만 정조를 요구하느냐 이런 것들을 신문과 잡지에 발표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당시에는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여성들에게조차 질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무언가 사회적인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렇게 이혼을 당하고도 그림 작업을 계속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림 작업실이 불에 타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그림이 전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팠던 뭐 아이들도 보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생활하던 상태에서 몸이 되게 약해져 있었으나 그런 그림이 모두 본인의 꿈이 모두 타버린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세가 정말 악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지금 행여병자라고 하죠. 그 본 적도 없고 그 주소도 없는 상태에서 5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벤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저와 함께 또는 작가님과 함께 소통을 잘 해주신 분들께는요. 저희 저자친필 사인 도서를 여러분들께 증정을 해드릴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또 소통을 같이 해주셨던 닉네임들 다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닉네임이신 분들은 커뮤니티에다가 성함, 전화번호를 적어주셔야지 도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 정보들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닉네임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탭 있죠. 그 커뮤니티에 기재된 링크에다가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커뮤니티 탭에 링크가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 링크 안에다가 개인 정보 입력해 주시면은 저희가 저자친필 사인 도서를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제가 어떤 닉네임 말하는지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저희 많은 질문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저와 작가님과 소통해 주셨던 분들 제가 몇 분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마음대로입니다. 자, 일단 우리 안수희님, 오후햇살님, 첼시 안님, 재훈 킴님, 럭키님, 또또잉님, 써니님, 꽁미님, 한소희님 이렇게 제가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꼭 커뮤니티 탭에 있는 링크에다가 개인 정보 남겨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함이, 여러분들의 주소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꼭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작가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된다고 할까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마지막은 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의 파리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짧게 한번 읽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기는 한데요.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를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아무래도 나혜석이 파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받은 첫 인상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드디어 파리. 파리라면 누구든지 화려한 곳으로 연상한다. 그러나 파리에 처음 도착하면 누구든지 예상 밖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기가 어두침침한 것과 여자의 의복이 검은색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때 첫인상은 화려하지 않았다. 사실은 오래오래 두고 보아야 화려한 파리를 조금씩 알 수 있다. 파리는 에투아를 중심으로 별과 같이 길이 뻗어 있다.
그리고 건물이 삼각형으로 되어 잠옷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파리의 어떤 본인의 첫 인상을 시작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요. 도로의 설비라던가 본인이 갔던 공원들, 그리고 교통수단, 시가의 전차나 버스, 택시가 있어서 조선과는 다르게 조금 더 원활하게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락기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무수한 극장과 활동사진관, 지금 영화관이죠.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 많이 들었던 물랑루즈에 실제로 가서 은색, 금색빛의 옷을 입은 여성들이 춤을 추고 공연을 하는 것도 관람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꽃의 파리행 책에서는 그 분량으로 봤을 때 그 8개월 동안 머문 그 파리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요. 이 부분을 인상적으로 보시는 독자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혜석이 본인이 사랑했던 도시고 조선에 돌아와서도 결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파리의 글들은 유람을 하면서 그 곳에서 쓴 글들도 있지만 조선에 돌아와서 기억을 상기시켜서 쓴 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난 지점인데 되게 안타까웠던 게 죽을 때까지 나혜석은 파리를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파리에 다시 이혼 후에 돌아가기 위해서 강연 활동과 미술 강의 활동을 하면서 여비를 마련했는데 본인의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었고 그리고 외무부의 허가가 나지 않아서 결국 파리로 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지금은 자유롭지 않죠,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그때는 허가와 허가증이 있어야만 여행을 했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웠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인상적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귀국 후에 쓴 이제 나혜석의 글인데요. 조선에 와서의 어떤 생활들을 그 기록을 다시 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면 아직 깨지 않은 꿈속에 사는 것이었다. 꿈속에서 깨어보려고 허덕이는 것은 나 외에 아무도 알 사람이 없었다. 나는 로마 시스지나 궁전에서 미켈란젤로의 천정화 앞에 섰을 때, 스페인에서 천재 고야의 무덤과 그의 천정화 앞에 섰을 때 나에게 희망 이상이 분출하였다. 이처럼 내가 많은 그림을 본 후의 감상은 두 가지다. 첫째는 그림은 좋다. 둘째는 그림은 어렵다. 내게 이 감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림이 늘 수 없으리라고 믿는다. 그 외에 나는 여성인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중성 같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여성은 위대한 것이요 행복한 자인 것을 깨달았다. 모든 물정이 이 여성이 지배하에 있는 것을 보았고 알았다. 그리하여 나는 큰 것이 존귀한 동시에 적은 것이 값 있는 것으로 보고 싶고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든 조선 사람이 알았으면 싶다. 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혜석은 많은 글을 남기고 여성운동도 하고 독립운동가에게 일본 외교관의 아내지만 몰래 자금까지 보내고 투복도 되면서 독립운동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림을 가장 사랑을 했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그 중성 같았지만 여성의 위대함을 알았고 여성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한 건 조선에서는 어떤 여성 활동이라든가 어떤 예술 활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나 세계 도시 여성들을 보니 정치도 하고 있었고 노동운동도 하고 있었고 언론운동도 하고 있었고 남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어떤 조선 여성으로서 약간 낮았던 자존감, 자신감을 다시 되찾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글이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의 문제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지금 댓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 조금 슬픈 마음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재훈님께서는요,
나혜성님의 시선이 과거의 시선이 아닌 것 같네요. 당장 현재라고만 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라고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 달팽이님께서는 이렇게 멋진 분인데 너무 안 알려져서 속상합니다. 왜 안 알려졌을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왜 안 알려지고 지금에서 이렇게 알려졌을지도 궁금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안 알려졌을까요? 제가 영화가 개봉된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0년대인가 80년대에 나혜석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보면 그냥 되게 문란한 자유 연애를 하는 여성으로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됐어도 그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거, 남성 중심의 시선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 같고, 크게 보면은 나혜석의 남자를 4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정말 사랑했던 근데 이 남자도 사실 유부남이었어요. 그래서 시인 최승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광수, 그리고 결혼했던 김우영, 그리고 나중에 불륜 스캔들이 난 최린, 이렇게 4명의 남자를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편하게 얘기하면은 나혜석의 남자들이라고 하는데, 뭐 이광수도 그렇고 다들 당대에 정말 예술가로서 아니면 정치가로서 어떤 외교관으로서 많은 활동을 했던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어떤 압박도 사실 있었습니다. 체린과 불륜 스캔들이 나고 나서 체린한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기사가 오전 신문에는 났지만 사실 오후 신문에는 체린의 어떤 힘으로 사라졌거든요. 이제 그럴 만큼 나혜석이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뿐만이 아니라 그들과는 어떤 상대하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렇게 기록된 나혜석의 어떤 개인적인 서사, 역사가 좀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온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뭐 여성운동, 페미니즘이 조금 붐이 일어나면서 어떤 그런 여성주의 글들이 다시 이슈가 됐고, 사실 이런 구미유람 수필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혜석의 어떤 페미니즘 시선의 소설과 그런 칼럼들이 먼저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읽혀졌어요. 그래서 남성주의의 시선으로 이렇게 갇혀져 있었던 게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파지는데요. 이렇게 작가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 나혜성님에 대해서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희킴님께서는요, 만약 나혜성님이 오래 사셨다면 글을 많이 쓰셨을까요? 아니면 그림을 더 많이 그리셨을까요? 강연을 듣다 보니 너무 궁금해집니다라고 댓글도 달아주셨는데요. 작가님의 생각으로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혜석이 하고 싶은 얘기와 같이 공유하고 싶고 논쟁을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글도 정말 계속 많이 쓰셨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그림에 대한 사랑은 정말 몸이 아파서 손을 덜덜덜 나중에는 죽기 직전에는 떨었었거든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그림을 그리기를 시도했던 그 열정을 보면 그림도 결코 놓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욕심스럽게 둘 다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니까 저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는데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 주신 달팽이님 그리고 정희김님도요. 커뮤니티 탭에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정보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저자친필 사인 도서 드릴 수 있습니다. 꼭 개인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되셔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나혜성님께 쓰신 편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조금 길기는 한데요.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재밌거나 오래 기록하고 싶은 책은 작가한테 짧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냥 당연히 붙이지 못할 편지죠. 왜냐면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나혜석 작가한테도 짧게 한번 글을 써봤는데요. 한번 뭐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나혜석님께 당신을 처음 알게 된 건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코트를 입고 부츠와 장갑을 끼고 모피 목도리를 두른
한껏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구미 유람을 떠날 때 찍은 사진일 겁니다. 이 사진만 봤을 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부자 남편을 만난 여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예쁜 옷을 입고 신교육을 받고 신문물을 소비하는 그런 여자 말입니다. 수원 최고 갑부의 딸로 태어난 당신은 그렇게 살 수도 있었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화폭 속 꽃 같은 여성의 삶이 아닌 들판에 피어난 꽃처럼 개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림을 그렸던 것도, 글을 쓰던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냈던 것도 모두 개인으로서의 당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투쟁 같았던 삶은 지금까지도 개인의 삶을 살길 바라는 이들에게 닿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 앞에는 수식이 참 많습니다. 최초의 여성 화가이자 소설가, 시인, 독립운동가, 그리고 여성운동가. 그 많은 수식 중 당신은 아마도 화가로 불리고 싶고 기억되고 싶었겠지요. 저에겐 결혼을 강요하는 아버지에 맞서 여성도 한 명의 인간임을 주장하는 단편소설 경이 때문인지, 수많은 세계 도시 유람 수필과 신생활에 들면서 이혼 고백서 등 지금 읽어도 본보기가 되는 기고문 때문인지 글 쓰는 여자로 더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그림에 대한 열정이 매우 깊었음을 압니다. 1921년 첫 딸을 임신한 채 유화 개인전을 열고 일제히 문화정치 일환으로 창설된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입선을 하면서 더욱 화가로서 열정이 들끓었을 테지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건 나를 더 단단히 찾아가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아마 당신도 당신의 그림을 알아봐 준 이들로 인해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단단해졌을 테지요. 그러나 첫 딸을 낳고 심리적, 육체적 변화에 맞닥뜨린 당신은 당황했습니다. 모성이란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출산이란 여성에게 어떤 건지 잘 몰랐을 테니까요. 라고 하면서 조금 길어서 중간 넘어가고요. 그리고 몇 년 후 당신은 조선을 떠나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파리에 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파리는 예술가들이 도시인가 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부산을 떠나 하얼빈, 러시아, 폴란드,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파리에 도착합니다. 이후에는 독일과 이태리, 영국, 스페인, 미국, 일본을 거쳐 배를 타고 부산에 돌아오지요. 이로 인해 조선 최초로 구미 유람에 오른 여성이라는 수식이 생겼습니다. 세계 도시 유람도 부럽고 그렇게 떠났던 당신의 용기도 부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만큼 동경하던 곳을 가게 된 것에 한없이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셋이나 있고 오늘이 어떨지 내일이 어떨지 모르는 70 노모가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파동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당신의 일가족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선을 떠났습니다. 조선을 떠나 도시를 산책하고 세계 여성의 삶을 엿보고 많은 그림을 봤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는 매우 용기 있는 결심입니다. 저는 혼자일 때도 떠나지 못했고 어린아이가 없었을 때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떠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속 파동이 당신보다 낮거나 얕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나도 당신만큼이나 절실한 욕망과 열렬한 애정이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당신을 불쌍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53세의 많지 않은 나이에 유랑 생활을 하다 홀로 죽음을 맞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당신의 삶이 불쌍하다고 단정하기엔 어렵습니다. 만약 나에게 당신과 같은 삶을 살겠냐고 묻는다면 최고의 여성 화가로, 최고의 작가로, 후대의 여성에게 의미 있는 삶을 전한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네 라고 대답할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불꽃 같은 삶도, 평온한 안정적인 삶도 모두 제가 원하는 삶이니까요. 아직 당신의 나이만큼은 살지 못했지만 지금껏 살아보니 인생은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란하고 화려하다고 대단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잠시라도 나를 잊지 않고 사는 게 대단한 인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대단한 인생보다 나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네, 조금 긴 편지를 써봤고요. 이 꽃의 파리행 작업을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본인의 창작에 대한 애정 그리고 사회에 던지는 그런 그 하고 싶은 말들을 당당하게 글과 그림으로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그 용기가 되게 부럽고 대단하다고 네, 느꼈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의 편지를 듣다 보니까 실비아 강님께서 나혜성님의 그림을 덕분에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건강하게 살아 있었다면 파리에 돌아가서 어떤 활동을 했을지 혼자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파리 하면 늘 방구처럼 서양 작가나 화가가 떠올리기 마련인데 파리에서 조선 여성의 삶이라고 하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라고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또 우리 바람과 같이 님께서는요. 작가님과 나혜석이 시대를 넘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실비아 강님과 바람과 같이 님께도 저희 친필 사인 도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커뮤니티 탭에다가 꼭 개인정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작가님을 보내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질문이 올라온 댓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희님께서 아까 댓글 남겨주셨었는데요. 책 한 권을 만드시는데 얼마나 많은 자료 준비가 필요할지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껴집니다. 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꽃의 파리행 같은 경우는 그 앞서서 잠깐 언급도 했지만 한자나 근대어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많았고 외래어 표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가장 한자는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게 외래어 표기였거든요. 이게 한글로 읽히기는 하지만 뭐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너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떠오르는 단어는 없는데 다행히도 나라나 도시 이름은 뭐 논문이라던가 자료를 찾으면 조금 알 수 있었는데 화가 이름이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들었던 영어 노래, 뭐 클래식 노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들리는 대로 아니면 본인이 보이는 스펠링을 그냥 우리가 외울 때 어렸을 때 뒤에 본인만의 언어로 쓰잖아요. 영어 단어를. 그렇게 명기한 것들은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앞에와 뒤에 맥락으로 정말 구글의 힘을 빌려서 이 시대, 이 도시에 무엇이 있었나를 검색해서 찾았던 단어들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웠어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와, 정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아까 편지를 읽어주실 때 가장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이었죠. 대단한 인생보다 나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도 우리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방향이나 길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우리 작가님의 말씀처럼 또 나혜성님의 삶처럼 한 번 더 열심히 그리고 조금 더 성심과 성실을 담아서 사는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